츠츠츠 9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4월 총선까지 14일 남았습니다. 쏟아지는 비슷한 정책, 넘쳐나는 아싸리판 정치 중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주 수요일 8시 30분 딱 20분만 투자하세요. 출근길에 듣는 총선 환경 정책 뽀개기, 최진우의 출근길 총선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13일간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와 정당을 선택할 준비가 되셨는가요? 기후위기를 막을 골든타임으로 제시된 2030년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번 기후선거를 강조하는 기후정치에 대해서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김상철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정치 특별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래 이렇게 출근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간만에 또 이렇게 이른 출근 시간에 네. 또 이렇게 버스, 지하철 타고 이렇게 와봤습니다. 기후동행 카드 쓰셨나요? 저는 이제 그거 씁니다. KPS 쓰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네, 알뜰교통카드 쓰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기후 총선, 기후 유권자, 기후 선거란 말을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잖아요. 네. 그것에서 최근에 기후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 10명 중에 3명이나 된다라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었고, 좀 상당히 이번 선거 국면에 기후 정책, 기후 공약이 많이 좀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 또 최근에 기후기 비상행동에서 기후 씨앗 1.5% 사업 또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 유권자 3분의 1, 30%와 기후 씨앗 1.5%는 좀 뭐가 같고 또 뭐가 좀 다른가요? 사실 이제 그 기후 유권자가 한국 사회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지난 대선 때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당시 시사인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기후 의제가 나온다면 자기가 기존에 지지했던 정당이나 후보자 대신에 그 공약을 내고 있는 후보자를 교차해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을 네. 이제 기후 유권자라고 이렇게 특정을 짓게 됐고요. 그 비율이 그 당시에 한 30% 정도였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예, 근데 이번에 그 기후정치 바람이라고 하는 데서 진행된 이제 조사에 따르면 그 비율이 한 34%까지 거의 한 올랐던 3분의 1 거죠. 수준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권자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투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기후 유권자라고 되는데요. 문제는 이 기후 유권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권이나 후보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치인이나 혹은 정당들이 좀 유권자들을 두려워하려면 이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비유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을버스 이해관계자가 1000명이어도 사실은 우리 골목길 주변에 있는 그 주차장 만드는데 10명이 찾아오는 게 더 무서운 게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정치적 압력은 등장해야지만 이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그래서 한 1.5% 유권자의 1.5%만이라도 기후 시민으로 구체적으로 등장시켜보자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이 기후 시민 조직화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후 유권자라고 하는 것이 대략적으로 한국 사회에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유권자가 있어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면, 기후 씨앗 1.5%는 구체적으로 정치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시민들이 네. 기후 의제로 무장된 기후 시민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난다. 그러면 기후 시민의 어떤 정치 세력화라는 맞습니다. 것이 더 네, 필요하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또 이번 선거에서 그래도 특별히 기후 유권자 캠페인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맞습니다. 여러 정당,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기후 공약을 펼쳐가고, 여러 언론에서도 기후 유권자에 대한 새로운 어떤 투표 계층이 생겼다, 관심도 생겼다라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긍정적인 좀 흐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번 선거가 특히 산무 선거라고 해서 정책 경쟁도 없고 후보 변별성도 없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어쨌든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이슈가 모아지고 있는 거는 현재 기후 유권자의 캠페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총선 이후에 그래서 뭐가 바뀌었어? 라고 하는 기존의 유권자 운동의 그 실패나 내지는 이 비관을 좀 넘어서려면 우리가 좀 더 총선 이후에도
기후 의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만드는 어떤 그걸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총선 이후의 활동도 그렇죠.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총선에 머무르지 않는 기후 시민들의 정치 운동 혹은 정치 행동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기후 씨앗으로 이어질 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호명되는 것은 아무래도 선거 투표를 하는 그 시기인 거고 맞습니다. 실제 맞습니다. 정치의 주체로서는 일상의 시기에서도 그 맞습니다. 영향력을 펼쳐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양으로 보면요. 네. 3분의 1이나 된다고 하면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1.5% 그러면 되게 한 줌의 무리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근데 또 제가 따져보니까 전체 유권자의 1.5%는 또 60만 명이 넘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5%가 의미하는 바가 뭐고 특히 1.5% 60만 명을 어떻게 조직해 나갈 것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2050년까지 지구 온도를 1.5도씨 이내로 그 통제를 할 수 있어야 어쨌든 현재 위기들을 그나마 버텨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1.5%라고 한 걸 잡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체 유권자의 한 66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5% 하면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숫자로 계산하면 굉장히 엄청 크더라고요. 많죠. 근데 대부분의 유권자가 이제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하면 굉장히 규모가 크지만 사실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보면은 사실 10,000명 이내 정도의 규모가 한 1.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10,000명 이내의 그 규모라고 하면 향후 한 2년에서 3년 정도 충분히 조직화 사업을 통해서 조직을 할 수 있다, 구성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정도를 지역에서 가시화를 해야 지역 정치인들이 나 이거 나한테 경쟁자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럼 이게 판단하고 앞으로 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각 지역의 사업으로 또 펼쳐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지역마다 기후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지역 회의 같은 것들 혹은 지역 기후 의회 같은 것들을 개최해서 가급적 이번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기후 의제들이 22대 국회에서 유산되지 않고 어쨌든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정책 과제로 계속 얘기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도 이번 선거 국면에 조금 더 한번 더 따져보는 네. 질문을 드리면요. 지금 대부분의 정당이 기후 공약을 발표를 했고 여러 기후 변화 전문가들을 소위 이제 지역 후보자나 비례권의 우선순위로 또 배치도 했었잖아요. 그게 또 예년과 비교 좀 달라진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공약이 좀 치열하게 쟁점화되지는 못하고 있고 뭐가 다른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국민의힘 선거 기후 공약에 대해서 다른 정당들의 의견도 그냥 앞뒤 말이 다르다, 진정성이 있는 거냐, 한 발을 지켜라 하면서 별 차이점이 없는 거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민으로서는 유권자로서는 이 기후위기 기후 공약에 어떻게 좀 간파해야 될까요? 뭐가 어떻게 진정성이 있을지.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기후위기 의제라고 하는 게 기존의 환경 의제의 이름 바꾸기 정도로 나타난다는 게 이제 가장 슬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국민의힘이 됐던 민주당이 됐던 녹색정의당이 됐던 기후 의제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긴 하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후 의제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있는 부문 의제 중에 하나가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기존에 나왔던 것들을 완전히 재편하는 일종의 전제로서 기후 의제를 다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보면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가장 빨리 기후 의제를 냈다는 면에서 이제 많은 놀라움을 주긴 했으나 사실은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그 정책하고 이 당에서 발표한 것들이 이제 배치되는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실제로 해왔던 걸 믿지 이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탈원전이나 이와 같은 좀 핵심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비껴가면서 약간의 격가지라고 할 수 있는 기후 대응 기금의 그 비율을 2배로 늘린달지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기금을 잘 써야 되는 게 문제지 그 기금을 많이 조성한다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비슷하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리백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 사용 100% 정도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리백 건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최근에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공공재생에너지와 같은 이슈들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어 보이고
또 이제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서서 기후 공약을 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역시 부문적인 정책으로서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 기후 의제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취사 선택의 대상이 아니고 불가피한 조건으로 봐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유권자들께서 이번 공약을 보면서 배치되는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더 선명성을 볼 수 있는 기후 공약과 다른 공약과의 그 맞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을 찾는 예, 게 이를테면 전진하자라고 하는 공약과 후진하자는 공약이 같이 네. 있진 않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그 가짜 기후 공약에 빠지지 않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정당 공약과 지역 공약이 또 그렇죠. 상충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게 소위 정책 공약의 그린워싱을 좀 피할 수 있는 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그 공부물만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뭐 저희도 그렇지만 이 정당들의 정책 공약을 분석하기 위한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하고 그다음에 정당 차원에서의 공약을 잘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정당의 공약이나 후보자의 공약이 공부물에 적시돼 있고 그분들이 선거운동이나 유세할 때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늘 이제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앞도 뭐 거두절미하고 그냥 딱 보여진 효과 있는 부분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맥락을 더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더 물어보거나 좀 탐색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 차원에서 소위 기후시민 행동 지침이라고 해서 첫 번째로 제안드리는 게 그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후보자하고 선거운동원에게 말걸기를 한번 해보자.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거리를 다닐 때 이렇게 막 선거 유세를 하고 있으면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을 건다는 게 쉽진 않은데 네.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가장 첫 번째는 혹시 후보자님의 기후 공약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자는 겁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선본 캠프나 이런 데에서 고민을 하게 될 네, 거고, 영향을 받겠네요. 그렇죠. 한 2, 3일 정도가 있으면 적어도 이제 그 정도의 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기후 공약이 뭐냐요? 라고 물어보고 그 얘기가 나오면 후보님이 얘기하는 개발 공약과 부딪히지 않냐라고 하는 질문을 네.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정당이든 간에 지역 공약은 다 무슨 재개발을 촉진한다는 둥, 무슨 지하화를 한다는 둥, 뭘 짓는다는 둥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후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 그 기후 공약이 지역 후보자의 어떤 공약과 부딪히지 않느냐, 어떤 것이 우선이냐라고 질문함으로써 오히려 그 공약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거리에서 만나는 유세원들 그리고 후보자들에게 질문 하나만 해주십시오. 네. 질문을 하고 나온 얘기들을 뭔가 이제 결과를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들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기후시민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고요. 네. 뭐 검색창에 이제 기후시민 플랫폼이라고 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voteClimate.kr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는데 포토 클라이밋이 기후에 투표하라. 예, 기후에 네. 투표하라는 뜻으로 해서 네. 글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희가 그 기후 시민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에 뭐 게시판을 쓸 수 있는 네. 양식들을 만들 거고요. 그 게시판은 이제 지도 서비스도 가능해서 네.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 혹은 어떤 캠프에게 물어봤고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모으려고 하는 네. 그렇게 창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잖아요. 네. 네. 그럼 우리 김상철 위원장님은 어느 지역에서 활약을 하실 건가요? 저는 늘 이제 개봉역을 이용하고 개봉역이 또 이 지역 정치 핫플레이스예요. 네. 네. 그러면 거의 모든 정당의 후보자들을 볼 수 네. 있어서 아마 흥미롭지 않을까 이렇게 개봉역 선거운동원들 엄청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긴장하세요. 미리 배워놓고 네, 오십시오. 개봉역. 네. 네. 하여튼 뭐 우리가 이렇게 뭐 담대하게 또 야심차게 기후 씨앗 1.5%를 모으기 위해서 이 선거운동 기간에 좀 더 펼쳐가야 되잖아요. 조금 더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특별히 준비하시는 뭐 이벤트나 또 집중 행동인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기후 시민을 모집하고 있고 지금 한 이제 1,5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지고 있고요. 이제 계속 꾸준히 모을 거고 한 1.5%는 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전투표일인 4월 5일과 6일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기후정치 시민대회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갖출 건데요. 그 행사의 취지는 그때까지 진행됐던 총선 과정에서 기후의제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정당과 후보자들이 다시 기후의제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촉구하는 그런 행사가 될 겁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여의도 인근에 모여서 벚꽃을 바라보면서 일종의 행진들도 좀 할 거고요. 뭐 자전거 타기니 뭐니 하고 돗자리도 깔아놓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거니까 찾아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메시지는 사전투표일인데 투표를 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네. 기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전투표일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어디에 투표를 해야 되지? 차라리 그 모여서 그 답답함을 한번 얘기해보자. 네. 이제 이런 방식의 행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행사에서는 최근에 칼럼 쓰신 거 보니까 정치인들이 마련한 차림표가 부실하면 우리가 직접 그 메뉴를 만들자라는 그런 주장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차림표를 혹시 그날 시민대회 때 뭐 제안할 것인지 어떤 내용 구체적으로 또 촉구할 것인지 그런 것도 준비된 게 있어요? 사실은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후위기 비상행동 차원에서 아주 구체적인 뭐 지지나 내지 이런 것들을 표명한 적도 없고 그런 방식의 구체적인 결정을 내린 전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 그 기후정치 특위 차원에서는 사실은 기후정치 의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전히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칼럼에서 쓴 내용은 좀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제안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총선을 경유하면 한 2년 있다가는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대선이 있습니다. 근데 또 선거 때만 유권자로서 호명이 돼서 이렇게 무대에 등판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다음 정치 과정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직접 등장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한번 해보자. 저는 이 기후 의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인들이 후보자로 등장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만약에 정치 세력화를 성공한다면 그게 기존 정당들의 후보자들을 충분히 긴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존과 같이 너무 개인의 결단을 바탕으로 해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선거 시기에 충분히 후보자로 등장했다가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정치로서 우리가 기후 정치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는가. 사실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번 축제처럼 만들 수 있지 그게 않을까? 혹시 같이 새로운 정당 정치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정당 정치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정당의 내부 프로세스가 과연 효과적이고 민주적인가라고 하는데 아마 국민들의 불신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정당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것을 상수로 놓고 정치적 역할을 고민하게 되면 우리는 정당 만들기에 더 골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후정치 특위 차원에서는 그것을 배제하지는 않으나 지금은 기후정치의 문법을 기후 시민들을 통해서 같이 쓴다, 새롭게 쓴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가깝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법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영국이나 여러 선진국 나라를 보면 이제 기후 시민 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평상시에도 시민들의 좀 직접적인 요구를 제안하고 별도의 어떤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 장을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것을 무르익으려면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의 대의기구 자체가 기후 의제를 다루는데 충분한가라고 하는 판단을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별도의 기후 의회들을 만드는 이유는 국회나 의회가 같은 이제 대의기구 자체가 기후 의제를 다루는데 충분치 않아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저는 이 확신들은 이미 무르익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규모나 내지는 크기와 상관없이 일단 시민들이 모여서 지역마다 이 기후의회를 스스로 만들고 거기서 나온 의제들을 대의기구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하도록 압력을 하는 것은 당장 실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감이죠. 우리가 나서서 뭔가 되는 게 있어? 사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뭘 바꿀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전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대의기구를 교체하자는 게 아니고 대의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직접 참여 기구로서 기후의회를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기후 씨앗 1.5%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보면 네. 66만 명의 버금가는 사람들을 조직해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기후 씨앗 1.5% 깃발을 드신 거고 네. 지금 거기 함께 쓰겠다고 쓴 사람은 1,500명 네. 정도잖아요. 앞으로 3년 동안 몇 명 정도로 불려가실 목표이신가요? 당연히 1.5%를 만들어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1.5%뿐만이 아니고 이 기후 유권자로 판명이 된 3분의 1의 유권자들을 구체적인 정치적 압력 혹은 정치적 힘을 낼 수 있는 주체로서 다시 재정립시키는 것 사실 그까지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이 두려움에 떨었으면 좋겠어요. 와, 내가 기후를 소홀히 했다가 낙선될 수도 있겠어. 네. 이런 식의 두려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개봉역 출마식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마 총출동할 것 같은데, 네, 출동? 네, 총출동할 건데 제가 질문하는 인형이 되어서 계속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개봉역의 질문의 후기를 꼭 그 보트 트라이브 네,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남겨주시면 네. 제가 다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총선이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기후위기를 막을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은 길목에서 치러지는 선거라 다들 신중하게 투표하실 것 같습니다. 기후유권자 여러분, 기후 씨앗이 되실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 주 수요일은 선거를 앞둔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음 주 수요일 8시 30분 출근길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